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또 토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좀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 또 오늘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짧게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SEC에다가 지금 많은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먼저 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먼저 좀 치명적인 움직임을 보인 게 바로 로빈후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바이낸스 US가 달러 거래 지원을 이제 중단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이 더욱더 어떤 충격들이 더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알트코인을 위주로 해서 크게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전해졌어요. 로빈후드가요, 지금 SEC가 소송을 통해서 증권이라고 명명을 한 모든 토큰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SEC가 증권이라고 지칭하는 모든 토큰을 이제 상장을 폐지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지라는 이제 어떤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요, 지금 구체적으로 상장이 폐지되기로 한 코인은 카르다노, 폴리곤, 솔라나입니다. 자, 이 코인들 모두 다요, 가장 메이저한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톱 20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대부분 톱 10 안에도 자주 오르내렸던 그런 코인들인데요. 이제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서 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모든 토큰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자, 우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증권이다라고 지칭을 한 코인은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서 있는 코인은 자, 이렇게 8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솔라나와 에이다와 매틱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코인이요, 네, 공교롭게도 로빈후드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이 보이죠. 자, 그 외에 나머지 코인들은 지금 현재는 SEC가 토큰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이더리움도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는 테조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과 테조스도 향후에는 만약에라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게 토큰으로 만약에 명명이 되면은 로빈후드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상장을 폐지할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리 실버트 같은 사람들은 지금 채굴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분 증명 코인들 그리고 ICO를 통해서 이렇게 상장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향후에도 이 SEC의 공격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는 지금 솔라나와 카르다노 그리고 매틱, 폴리곤만 상장 폐지가 됐지만 이 여파는요, 알트코인 전반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다 영향을 끼쳤지만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나름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알트코인들은 대부분이 20%, 30%, 40%까지 마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가장 크게 지금 낙폭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바이낸스 US의 달러 거래 지원을 13일까지만 하고 중단할 거라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거는 은행들이 더 이상 이 바이낸스 US에 대해서 이 달러의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나라로 대입을 해보면 만약에 업비트에서 원화 거래를 없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사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달러 거래를 할 수 없어진다는 건요, 사용자들이 굉장히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유동성과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래소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존립과도 관계가 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바이낸스 US의 지금 스프레드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크라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는 매도 가격과 뭐 매수 가격의 차이이고요. 이게 이렇게 커진다는 건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지금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에 비해서 거의 20배 이상 상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역시도 사용자들이 더 이상 이 거래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이낸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니까요. 지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립토닷컴도요. 미국의 기관 어떤 거래들의 지원들을 이제 중단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요. 미국과의 어떤 관계들을 좀 끊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자, 이제부터는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즉,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 세 개의 코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도의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 루곤 체인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폴리곤의 어떤 매도 움직임이 좀 가장 가파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시간차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다음 코인들이 계속해서 덤핑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한번 상황을 보시면은, 자,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대략 1시간 전쯤에 어떤 온체인 기록이 나왔냐면은 컨버랜드와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계속해서 지금 폴리곤이 입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짓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양으로 봤을 때 대략 1,400만 달러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을 거의 29% 가까이 하락을 시켰는데, 그리고 14분 전에도 또 나왔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로빈후드나 점프 트레이딩 그리고 컨버랜드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고래들이 지금 940만 달러의 매틱을 또 내놨다는 거예요. 지난 15시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은 이 고래들이 지금 매틱을 완전히 갖다 버리는 것 같다. 덤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고래들이 판매하고 있는 코인들이요. 지금 앞서 3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덤핑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고래는요, 15분 전에 지금 체인링크를 갖다가 226만 달러를 갖다가 바이낸스 거래소에다가 예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래가 4월에 지금 3.66 밀리언 달러를 인출해서 에이브에 예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 가격이 8.12 달러였는데요. 지금 팔면 1.4 밀리언 달러를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들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물량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던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고래는요, 지금 유니스왑에서 아비트럼을 갖다가 5.66 밀리언 달러의 어떤 유동성을 제거하고 392만 달러의 아비트럼을 2262 달러의 이더리움에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이 1.01 달러인데 이 고래가요, 3월 27일에 이걸 갖다 1.15 달러에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시도 손실을 보고 지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래들도 패닉셀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지금 이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고래들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스마티스트 머니, 가장 현명한 돈이라고 하는 이 주소에서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냐 하면은 1223만 달러의 USDT가 지금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USDT가 입금이 됐다는 거, 이게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이 시장이 바닥을 찍으러 가고 있다는 것 같은 인지한 이 고래가 몇몇 중요한 알트코인들을 매집하기 위해서 이 USDT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마티스트 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FTX가 지금 대량 인출이 발생하기 전에요, 지금 4밀리언 달러의 USDC와 1646개의 이더리움을 갖다가 자기 지갑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인출을 했던 거죠. 그만큼 선구안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USDC의 디패깅이 일어났을 때 200개 이상의 USDT를 이익을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어쨌든 알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는 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고래들의 움직임은요, 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CBD 차트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뭐 대부분의 고래들이 다 매물을 던졌고요. 이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매집을 했다가 홀딩을 했는데, 자, 이 구간 동일하게 완전히 물량을 다 털어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고요. 네, 그럼에도 지금 매수벽은요, 25K에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늘 이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거의 근처에 있긴 한데요. 만약에 이 구간을 찍고 다시 올라설 수 있으면은 시장의 흐름들이 또 반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이 25.5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3.19%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은 4.63% 하락을 했는데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보시면 거의 완전히 핏빛으로 지금 물들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요,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단계 하락한 49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래들의 패닉셀링이 이어지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들도 덩달아서 계속해서 패닉셀링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매물을 던져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게도 더 큰 여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또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습니다. 지금 꾸준히 감소를 해서 거의 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의 지금 입금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된 입금 주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3월 이후로는 가장 큰 수치로 지금 또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번 주말을 좀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정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의 여파들이 오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좀 어떤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온체인 데이터들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냥 우리가 뭔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요, 사실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의미하는 바,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식의 흐름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어쨌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원칙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고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을 해서 가격이 많이 빠진 거는 맞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요, 개인이 투자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고래, 가장 스마트한 돈이라는 그 고래처럼 대범하게 지금 어떤 알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역시나 아닙니다. 그래서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이요, 파일코인 투자 신탁 상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레이스케일도 SEC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요, 신청 철회하면서 파일코인이 여전히 증권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요, 좀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카르다노와 솔라나가 지금 같이 어떤 증권이라는 명목으로 상장이 폐지가 되는데, 카르다노와 솔라나는 서로 특징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투자자들의 구성 자체에서도 이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의 구성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초기 베커 투자자들이나 VC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파산한 알라메다 리서치가 전체 유통량의 8.2%를 락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4,500만 솔라나가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2025년 락업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요, 계속해서 고래 투자자들이 솔라나를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되게 되면 그 흐름이 더 가팔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알트코인들의 어떤 투자들은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미국 하원에서요, 지금 SEC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강한 어조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EC가 최근 거래소에 소송을 벌인 거는 심각한 의회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을 한 사람은요, 리치 토레스라고 하는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하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게리 갠슬러의 행동 자체가 본인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는 강한 지금 어떤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냐면은 의회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상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의회는 어떤 입법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서 게리 갠슬러의 관점 자체가 매우 변덕스럽고 이 발언도 맨날 바뀌어왔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게리 갠슬러가요, 바이낸스의 고문직을 본인이 직접 요청을 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펑자오와 일본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나를 고문으로 좀 싸달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한 게 게리 갠슬러였고, 거기에 대해서 창펑자오는 뭔가 미심쩍은 기분이 들어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게리 갠슬러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을 좀 만들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게리 갠슬러가 지금 월가의 지지들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를 공격해서 이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메이저 거래소들을 갖다 무너뜨리게 되면요, 그 역할들을 누가 하게 되냐면은 전통 금융권들이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가들이 지금 새로 떠오른 이 산업에 대한
신규 수수료들과 어떤 신규의 머니들, 막대한 돈들을 본인들이 지금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의 행동은요, 이 지금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것과는 사실상 별로 거리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요, 이 게리 겐슬러가 자신을 정치적 영웅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악당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어떤 움직임과는 별개로 지금 각 주들마다요, 다른 정책들을 또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텍사스의 블록체인 위원회에서는요, 이 텍사스를 암호화폐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앙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라는 혁신을 짓밟고 있지만, 이 주정부들과 그리고 이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갖다가 굳건히 지금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전 SEC 의장도요, 지금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뚝뚝한 대화만 이어가고 있고, 뭔가 이 사건을요,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겐슬러가 이 미국에서의 크립토 산업은 파괴할 수 있지만요, 이 크립토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포춘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SEC가 지금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굉장히 강하게 맹공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락을 했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 정도 사건이 나면 20, 30%는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만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구성, 내성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암호화폐 투자 인구는요, 지난 4년 동안 2%에서 무려 12%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20대에서 40대 남성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암호화폐의 저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춘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의 산업에 이 게리 겐슬러가 어떤 짓을 하든지 암호화폐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계속 번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겐슬러가 암호화폐 산업을 본인의 어떤 이득과 지금 현재 행정부의 어떤 기조들을 통해서 초토화시키는 건요, 향후 미국의 혁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 국민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죠.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투자자에 대한 보호들,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건요, 지금 미국과 이 미국인들의 어떤 권리와 자유들을요, 박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들이 결국은 미국에게는 더 손해가 되고요. 정말 글로벌한 지역에서 이 암호화폐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아시아를 넘어서 이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럽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꾸준히 이 저변들이 글로벌하게 넓혀질 것이다라는 건요, 어떤 뭐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네, 마일스 더치라고 하는 트위터리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나 사태에서 살아남았고 FTX 3AC, 블록파이, 보이저, 셀시우스,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USDC 디패깅, SVB 실버게이트 파산에서도 우리가 모두 살아남았는데 이 SEC의 기소에서도 당연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주말인데 굉장히 나쁜 소식이 전해져서 가격이 또 많이 하락을 하니까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이 시장을 길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도요, 굉장히 중요한 또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는 그때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이용을 했었지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추억을 하는 순간들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한번 시장의 흐름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